네, 여러분 오늘은 챕터 5 양자역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떤 프린시플로부터 끌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중간에 그 생각의 리핑이 많아요. 그래서 실은 그냥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도할 수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 역학의 F&MA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걸 해서 전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의 해인 웨이브 펑션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스퀘어를 취하면은 확률과 관계 있고 확률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다루는 것에서는 기대값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리얼 세계에서 따를 수 있으니까 기대값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에서 기대값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멘텀이나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 없으니까 이런 오퍼레이터를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말 오퍼레이터가 뭐고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그걸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는 큰 포스츄레이터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냥 백그라운드 가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그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퀀티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하고 관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된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그런 물리적인 퀀티티가 있다고 하면 양이 있다고 하면 걔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측정 가능한 녀석들은 그거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포지션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직은. 일단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의미를 뒤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양 P가 있다고 하면, P가 있다면 모멘텀이죠. 그럼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EM분의 P제곱 형태의 오퍼레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역시 포텐셜 에너지처럼 이렇게 나와요. X하고 포텐셜가 좀 독특한 거는 그대로 쓴다는 것이 특징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새로 만드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쓴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T에서 EM이 빠졌네요. 보니까 그죠? P 스퀘어니까 얘가 EM분의 P 제곱인 스퀘어인데 P를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EM이 빠진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금방 오타예요. 내가 나중에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에너지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T 플러스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붙여진 식인데 요거하고 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포지션, 모멘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해밀토니안 에너지 등이 그냥 다 오퍼레이터하고 다 관계 있다라는 거, 그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오퍼레이터의 의미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자, 오퍼레이터 의미가 뭘까? 그러면 첫 번째 웨이브 펑션 어디 있죠? 웨이브 펑션 어디 안 써있나? 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구한 이런 거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죠. 그죠? 웨이브 펑션은 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이에요. 양자 스테이트에서 양자역학에서의 이걸 찾으면 이제 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허수 형태로 컴플렉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저할 수 없고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웨이브 펑션을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면 작용을 하면 이거는 퀀텀 스테이트를 매저한다는 의미랑 이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값을 끌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See an example.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의 모멘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프리 파티클 웨이브 펑션을 써야겠죠. 일단은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바뀌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일단은 자, 이걸로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걸 P하고 E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썼었는데 이걸 그냥 써봅시다. 자, 이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이제 웨이브 펑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알려면 얘는 그냥 웨이브가
그 컨스턴트 모션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걸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얘 모멘텀을 알고 싶다. 그럼 모멘텀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돼요. 자, 되면 프리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션을 취해봅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i가 밑으로 갔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식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i와 i분의 1을 같은 거니까. 자, 이 오퍼레이션을 취해봅시다. 그러면 x로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여기 ik가 나오고 i는 이제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약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 하바가 남고 그다음에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바 k의 이런 푸사이 웨이브 펑션이 나오겠습니다. 하바는 그 하를 2파이로 나눠준 값이죠. 이렇게 다음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k는 바이 데피니션 2파이 람다, 2파이 오버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파이가 약분되면 이렇게 나와요. 하오버 람다 값이 나옵니다. 하오버 람다는 뭐죠? 하오버 람다는 드브로이 웨이브가 정의한 p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모멘텀 오퍼레이션을 웨이브 펑션을 채워주면 모멘텀 밸류에 자기의 웨이브 펑션이 나온다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역학에서도 배웠고 수리물리나 아니면 다 전자기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겐밸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펑션에다가 오퍼레이션을 취했더니 어떤 값에 그대로 자기의 펑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이겐밸리케이션이라고 하고 고유값 이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여기 있다고 하고 퀀텀 스테이트에다가 내가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퀀텀 스테이트에다가 내가 모멘텀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이런 아이겐밸리케이션에서는 항상 이런 값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요 오퍼레이터가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끌어내려면 이게 또 아이겐 펑션이어야 돼. 그런 값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 받아들여주고 오퍼레이션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값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어떤 작용이다라는 겁니다. observe한 퀀텀 스테이트를 메저먼트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메저먼트를 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서 메저먼트 하면 스테이트가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퀀텀 스테이트를 메저먼트 했는데 그대로 퀀텀 스테이트가 나왔죠. 이거는 퍼터베이션 주지 않는 어떤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네, 앞장에 이어서 오퍼레이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오퍼레이터의 의미하고 오퍼레이터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써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유도되는지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죠. 자, 요거를 이제 드브로 웨이브하고 한유라는 그 퀀텀을 가지고 이렇게 모멘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한번 x에 대해 편미분 해봐요. 그러면 x에 대해 미분하니까 이 앞에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 값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냥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합시다. 그러면 요 아까와 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대로 요 값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이제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를 하게 되면 다음 식이 나오게 돼요. 요거를 요 p하고 e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p 사인은 요 값을 t로 옮겨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엘리멘터리 스쿨 매스매틱스예요. 자, 요거 다시 정리하면 이 사이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걸 보게 되면 얘를 취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뭐냐면 얘를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 얘 값이 나온다. 아이겐밸리케이션처럼 똑같이 얘를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오퍼레이션 취하면 얘가 나온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모멘텀 오퍼레이터, 얘를 어떻게 아까 얘기한 에너지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p hat, 얘를 e ha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요거,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요거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여기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좀 배우겠지만 일단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예요. 우리가 그냥 운동 에너지 그런 게 아니라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그런 거하고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 데피니션 EM 분의 P 제곱이니까 요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량 오퍼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M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스퀘어 형태로 쓰게 되고 하바가 나오고 i에 스퀘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스퀘어에 라운드 엑스 스퀘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는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합쳐지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토탈 아니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는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를 합쳐는 것하고 그거하고 또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같게 돼요. 이렇게. 자,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여기 양변에다가 푸사이 오퍼레이션 처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자, 요게 나옵니다. 요거. 이게 뭐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에다가 양변에 푸사이를 취한 것이 바로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성립하는 양자 세계에서 힘은 성립할지 몰라야지. 왜냐하면 트래킹이 잘 안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하는 양자 세계에서 웨이브 펑션을 그냥 취한 거예요. 그때 메저먼트에 해당되는 에너지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그 스테이트를 본 것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각각의 퀀텀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중에 이런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이퀘이션도 만들 수 있고 양변을 취하게 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운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은 오퍼레이터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 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퍼레이터를 왜 배웠냐면 왜 배웠죠? 불확정성 원리에서 기대값을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기대값은 여기다 P 값을 넣을 수 없으니까 모멘텀 기대값은 P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구합니다. 두 개 값은 바뀌어도 되지만 위치가 이 가운데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이제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앞에 거는 그다음 이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죠. 그럼 이건 이렇게 넘어가서 푸사이를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데리베티브 한 곱하고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i하고 하바는 다음까지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돼요.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토탈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고 양변에다가 푸사이하고 푸사이 컨주게이트를 넣어갖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런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리 그냥 익스펙테이션 밸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가운데 넣고 계산하는 게 됩니다. x는 어떻게 했습니까? x는 구할 수 있으니까 x는 그냥 오퍼레이터가 그냥 x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응? 근데 금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오퍼레이터 가운데 넣어야 돼? 이 뒤에다 넣거나 이 앞에다 넣고 오퍼레이터를 하면 안 돼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둘 다 리디큘러스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왔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의미 없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 요 가운데다 놓고 오퍼레이션을 구한다. 뭘 구할 때? 익스펙테이션 구할 때 오퍼레이터는 요 두 개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응? 푸사이하고 푸사이 컨주게이트 사이에다 놓고 오퍼레이터를 넣고 익스펙테이션을 구한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배웠고요. 이 오퍼레이터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실은 현대문에서 배워봤자 뭐 본격 쓰는 건 없지만 그 본격적으로 좀 나중에 오퍼레이터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그거 나가기 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스테디 스테이트 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폼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 형태로 나오게 돼요. 기억나죠?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F는 MA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돼요? 막 이거를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안 됩니다. 왜냐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고전역학의 F는 MA가 성립하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타임 디펜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우리가 보면 보의 모형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한 스테디한 어떤 원자 궤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의 원자 모양이 맞다고 하니까 어느 선에서는 어쨌든 매저로라는 걸 맞으니까 원자는 아마 스테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자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로 푸는 거가 원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컴플리트 솔루션이 되겠지만 일단 타임 인디펜던트한 성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오브 타임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을 나눠서 좀 계산을 많이 해요. 그걸 그래서 일단은 타임 인디펜던트를 보고 그다음에 디펜던스를 어떻게 따져볼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게 있나 보고 그래서 그 가족이 몇 명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는지 지금 딱 보고 가족이 4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 각각 어떻게 생긴지 보고 각각이 뭐냐면 웨이브 펑션에 해당됩니다. 얘들이 시간에 따라 그 사람들 어떻게 늙어가는지 보면 되겠죠. 그럼 이 4명들이 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큰 가정이 필요한데 여기 물리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전자기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관심사 웨이브 펑션은 그냥 두 개의 곱으로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텀하고 공간적인 스페이스 디펜던트 텀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두 개 곱으로 웨이브 펑션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있다고 하면 얘는 공간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단순히 이렇게 곱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 이런 가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에서 사실 이 가정이 굉장히 통하고 잘 워킹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우리가 이게 잘 맞는지 한번 더 따져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물리에서는 이제 베리어블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전자기학에서 지금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변수 분리를 써갖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될까? 진짜 말이 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가 있냐면 그 가능성은 이렇게 프리파티클 웨이브 펑션부터 좀 알 수 있어요. 자, 프리파티클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의 앞에는 그냥 상수고 ET하고 PX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ET는 시간에 대한 거고 PX는 공간에 대한 거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녀석은 뭐예요? 순순히 공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얘를 공간에 대한 함수 푸사이 x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사이는 공간에 대한 함수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곱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뭐 프리파티클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근데 가정해봤고 일반적인 경우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보고 워킹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은 그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에 이 과정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이 푸사이 대신에 이 고브 형태로 스몰 푸사이하고 t의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의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 식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푸사이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양변에 그죠?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양변을 요 값으로 나누면 돼요. 스몰 푸사이하고 t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스몰 푸사이하고 t로 나눠주고 이쪽도 스몰 푸사이하고 t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파셜 데리베티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상수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와서 푸사이끼리 약분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t 그 다음에 타임 데리베티브 t 형태가 나오고 여기 재미난 거는 여기는 요 공간 데리베티브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얘는 상수가 되었고 나와서 얘하고 얘가 없어집니다. 여기에는 푸사이 공간하고 공간에 대한 거로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 써주게 되면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는 시간에 대한 텀 펑션, 여기는 공간에 대한 펑션으로만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베리어블 세퍼레이션, 변수 분리라고 그래요. 변수가 완벽하게 시간하고 공간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t로 되는 함수인데 얘는 x로 되는 함수예요. 근데 두 값이 같아요. 그런 조건이 뭔지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해봅시다. x 스퀘어 플러스 그냥 x에 대한 함수로 한번 써볼까요? x 스퀘어 플러스 x 플러스 c 뭐 이런 게 있고, y는 y 3승에 y 2에 뭐 c2가 있고 이런 게 있다. 이게 이퀄이라고 그래요. 변수가 다른데 서로 이퀄을 하려면 항상 만족하면, 왜냐면 어떤 식밖에 없냐면 뭐예요? 펑션이 똑같은가? 펑션이 다르죠, 그죠? 펑션도 다르고 펑션이 다르니까 안 되고, 펑션이 똑같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펑션이 다르니까 이 두 값은 둘 다 상수여야 됩니다. 이 상수 같게 되면 이 값은 성립을 하게 돼요. 역시 전자기하 라플라스 이퀘이션 풀었을 때 아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컨스탄트, 이거 이꼴 컨스탄트 했을 때만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은 변수를 냈을 경우 컨스탄트라고 하고, 컨스탄트를 그냥 2라고 놓읍시다. 왜 2라고 놓은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뭐 나중에 하든 아니 지금 2로 놓든 상관없지만 그냥 컨스탄트 2라고 놓읍시다. 그럼 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왼쪽 식 이꼴 2가 나오고 오른쪽 식꼴 이꼴 2가 나와요. 두 개의 식을 풀게 됩니다. 하나씩 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왼쪽 식부터 일단 풀어볼까요? 시간 텀부터. 시간 텀을 풀게 되면 시간 텀은 요거 i 하바를 이쪽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렇죠?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알죠? i가 밑에 있다가 위로 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은 어떻게 풀 수 있죠? 뮤번은 아주 가장, 이것도 변수 분리지, 그죠? 가장 단순한 건데 이쪽으로 옮겨갖고 요 t의 그냥 값하고 미분할 값으로 알 수 있죠.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NL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로그 함수가 나오고, 로그 함수에 여기 무슨 t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로그를 벗기면서 익스포넨셜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직접 풀 수 있죠. 역학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면 와요.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풀게 되고, 이 식을 보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런 시간에 대한 텀인데, 그 디펜던스가 시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는, 에너지 디펜던스가 감소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이 시간에 대한 텀은 그냥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프리파트에서 풀은 시간에 대한 텀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E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E가 그냥 상수로 놨던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똑같이 E로 넣으니까 똑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가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상수가 되니까 이렇게 E를 넣어도 이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나중에 좀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 우편에 있는 것 이퀄 E로 놨을 때, 상수로 놨을 때 식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푸사이를 이쪽으로 옮겨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부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뭔가 보여요. 우리 오퍼레이터라는 걸 배웠죠, 그죠? 오퍼레이터가 뭐죠? 여기 뭐야? 여기 오퍼레이터잖아. 여기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에너지 오퍼레이션을 푸사이 웨이브 펑션이 취했더니 자기 푸사이가 나왔고,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어떤 상수값이 나왔습니다. 오퍼레이션에 어떤 펑션을 취했더니, 펑션을 오퍼레이션 시켰더니 자기 펑션이 나왔어요. 그게 상수가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했죠? 아이겐밸리케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에 대한 아이겐밸류예요? 해밀토니아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되겠습니다. 해밀토니아는 에너지 오퍼레이터니까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밸류라고 해서 얘를 에너지 아이겐밸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스탄트 C보다는 에너지 E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E를 써놨습니다. 자, 잘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옮겨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하죠. 이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스테디 스테이트 폼 또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디멘전 x만 썼으니까 이거 3D로 하게 되면 이렇게 x, y, g 형태의 이런 타임 데리베 이게 뭐지 라플라시안을 취해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주 푼 겁니까? 못 푼 거예요 아직은. 요걸로 얘기할까 그냥 원디멘전을. 자, 요걸 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푸사이 x가 나오죠. 푸사이 x하고 를 가져와서 푸사이 x하고 아까 여기서 푼 t에 대한 걸 합치게 되면 컴플리트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컴플리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형태로 풀어지게 돼요. 타임 디펜던트 텀을 인디펜던트 텀을 구한 다음에 간단한 타임 디펜던트 C를 곱해주게 되면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컴플리트 해가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풀면은 요거 곱해주기만 하면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요거를 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요거 아주 간단하니까, 그죠? 자, 이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퀀텀 스테이트가 각각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데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감소할까요? 에너지가 크면 빨리 감소할까요? 천천히 감소할까요? 예, 요 값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높은 녀석들은 시간에 따라 빨리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그냥 제너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우리는 앞으로 주로 요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풀고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조금 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형태로 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웨이브 펑션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했더니 자기 펑션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그 앞에 값이 어떤 것을 나오고 이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얘를 아이겐밸류라고 그래요. 아이겐밸류를 만족하는 오퍼레이션을 취해도 웨이브 펑션이 바뀌지 않고 어떤 값을 놔준다. 이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퀀타이즈 됐다고 하면 이게 n의 1, 2, 3, 4 형태로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때마다 그 웨이브의 펑션에 해당되는 아이겐밸류가 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까 했지만 U를 이쪽으로 U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다음 에너지는 그대로 놓고 그다음 봅시다. 그럼 에너지 있는 식이 이 식이 되겠고 자가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넘기식들이 이 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요 값은 뭐예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션에다가 해밀토니안을 웨이브 펑션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션 취하게 되면 그 웨이브 펑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겐밸류가 나오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밀토니안 에너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에너지가 되겠죠. E라는 형태로 썼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퀀타이즈 되면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다. 뭐죠? 뭐에?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다른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한다는 거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모두 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다른 아이겐 펑션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찾고 그 밸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감이 오나요? 잘 감이 안 와요? 일단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잘 이해하고 그중에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해했다고 하면 그걸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리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나의 예를 들어갖고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 아주 재미난 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예인데 양적학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좋은 예니까 뭐 파티클 이너 박스입니다. 박스 외에 파티클이 있을 경우 드브로웨이브나 다른 형태로 우리가 그거를 양자적인 걸 계산했었는데 불확정성 원리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 파티클이 박스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양자화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